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15장을 다 못해가지고 15장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16장 병행 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장애와 회복에서 회복의 개념이 뭐였죠? 회복은 오류가 없는 상태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모순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었죠? 트랜잭션 장애를 보면 됐는데 트랜잭션 장애가 뭐였죠? 트랜잭션 내에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데이터 불명, 가다 사용 요구 같은 걸로 이제 정상적인 실행을 못하는 게 트랜잭션 장애였어요. 그리고 그 회복 기법으로 중요한 거는 지연갱신과 즉시갱신인데 그 전에 이제 회복의 기본 원리는 중복이 있었어요. 중복은 뭐예요? 데이터를 어딘가에 별도로 중복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다시 불러오는 거죠. 복원을 하는 거예요. 중복 기법으로는 이제 덤프랑 로그가 있는데 덤프는 DB 전체를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거고 로그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변경되는 값이 있을 때마다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DB랑 로그 둘 다 저장을 했는데 만약에 DB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로그를 찾아가가지고 로그로 다시 계산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으로는 이제 리두랑 엄두가 있어요. 근데 리두는 DB 내용 자체에 손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재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언두는 DB 내용 자체가 손상이 된 건 아닌데 얘는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라 판단이 됐고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거나 해가지고 그 로그는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시키고 취소시키는 거라서 옛날 값으로 돌아가죠. 이걸 바로 롤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란 개념이 일단 뭐냐면요. 트랜잭션은 연산의 단위, 논리적 단위예요. 한 번에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뭐 A 값을 바꿔야 된다면 뭐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해서 시간 어느 정도 걸리고 하는 그 단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DB 내에서 한꺼번에 수행해야 할 연산들의 집합을 이야기하고요.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커밋하고 롤백을 사용하는데 롤백은 취소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였고 커밋은 이제 다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확인, 완료라는 뜻입니다. 트랜지션의 특성으로 이제 AC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이거 중복엔 지속성이네요. 지속성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트랜지션의 상태로는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하고 활동을 합니다. 얘는 실행 중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커밋하기 직전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했으면은 언제죠? 그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했을 때 커밋 직전 여기죠. 여기. 네, 여기까지 했을 때 커밋만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그 상태를 부분 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중이나 아니면 부분 완료 중에도 커밋을 하기 직전에는 언제든 정상적인 실행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실패로 가고 실패했을 때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는 이제 롤백을 해야겠다, 취소를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롤백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롤백을 한 이후에 완료된 상태를 철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완료까지 다 했고 마지막 커밋을 실행했을 때는 이제 커밋 완료되었다 해서 완료 상태로 가겠죠. 그리고 철회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철회는 단순히 이제 그 롤백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폐기는 언두를 했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커밋되지 않은 것들은 바로 로그 폐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로그 이용 회복이 있어요. 회복 기법으로는 지연갱신과 즉시갱신 기법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지연갱신은 언두가 없고 리두만 해요.
그리고 즉시갱신은 언두와 리두 모두 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언두는 이제 기존 값과 새로운 값까지 있어야 되는 반면 리두를 실행하게 되면 그냥 새로운 값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연갱신은요. 지연갱신은 일단 지연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완료, 커밋 직전인 부분 완료가 부분 완료될 때까지 모든 출력 연산들을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이 생기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이 생기면 모두 기록하고 만약에 시스템이 붕괴를 해요. 실행 중이 붕괴하고 하면은 그냥 로그 정보를 폐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부분 완료까지 수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부분 완료를 했을 때까지는 이제 디스크에 반영을 해요. 디스크에 반영하고 커밋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DB에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스템 붕괴가 여기서 커밋 이후로 일어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리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처음부터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두를 몇 번을 실행을 하든 결과는 동등해요. 어차피 처음부터 재실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예제를 풀어봤죠. 이렇게 되면은 커밋이 없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커밋이 없죠. 그래서 경우에는 아무런 활동을 연산을 안 해주죠. 재실행을 안 해줘요. 그리고 로그는 폐기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커밋이 있어요. B에는 커밋이 있잖아요. 이것은 T1에 대한 커밋만 있기 때문에 얘는 T1만 재실행해주면 되니까 T1을 리두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C번은 뭐였죠? 얘는 T1, T2에 대한 둘 다 커밋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T1, T2에 대한 재실행을 해줍니다. 즉시갱신은 뭐예요? 즉시갱신은 바로바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서 즉시 이제 DB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실행 중간에 또 시스템 붕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게 되면 커밋이 완료된 것에 한해서는 리두를 실행을 해주고 커밋이 안 된 상태로 실행 중에 중단된 거는 언두를 실행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로그가 스타트 됐고 T1이 커밋이 됐어요. 그리고 T2 스타트를 하고 T2가 커밋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기에서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T1, T2 모두 리두를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여기에서 시스템 붕괴가 됐다 하면은 T1은 커밋이 된 상태였는데 T2는 지금 실행 중에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T2에 대해서는 언두를 실행해주고 T1에 대해서는 리두를 실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두는 실행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시스템을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언두하고 리두 중에 어떤 거 먼저 계산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뭐 먼저 실행을 해줄까요? 답은 네, 언두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리두를 실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두는 이제 거꾸로 찾아가서 역순으로 수행을 하고 리두는 처음부터 재실행을 해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두를 백워드 연산이라고 해주고 리두는 포워드 연산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하나씩밖에 없지만 리두를 해줘야 되는 연산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겠죠, 이거는. 근데 T2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가면서 다시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연산 순서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시점 회복이에요. 얘는 그냥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검사 시점이죠.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검사 시점은 이 시점이 있으면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이전에는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얘네가 연산 수행을 다시 에러가 일어났다고 해도 연산 수행을 검사 시점 이후에만 다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두 할 때도
보통은 완전 트랜지션을 처음부터 실행을 하는데 검사 시점 이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체크 포인트 중간에 이렇게 있더라도 리도를 실행하게 되더라도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검사 시점 이후로만 이렇게 리도를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언두는 어차피 취소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예전값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뭐 검사 시점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취소니까. 그리고 여기도 리도도 마찬가지고 여긴 다시 언두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풀어볼게요. 체크포인트 이전에 커밋이 있는 경우에요. 체크포인트 이전에 있으면은 여기까지 다 수행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이전에 이 T1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다시 회복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후에 커밋이 있는 경우 그럼 보면은 체크포인트 이후에 커밋은 여기가 있고 T2랑 T4가 있네요. 그러면 T2랑 T4 얘네 둘만 리도를 실행해 주되 T2는 어디부터 하면 돼요? 처음부터 연산을 다시 해주나요? 재실행을 해주나요? 아니죠. 재실행을 해주되 검사 시점 여기 중간부터 쭉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T4는 지금 잘 보면은 검사 시점 이후에 지금 시작을 됐고 여기 장애 시점 이전에 커밋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리도를 실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볼까요? 여기는 언두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장애 시점 이전에 커밋이 없죠. 그래서 얘는 언두 실행해주고 취소 연산을 해준 겁니다. 얘는 어차피 취소니까 롤백을 해주는 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 이후랑 시스템 장애 일어났을 때 요 사이에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갱신과 지연갱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죠? 지연갱신은 언두가 없죠. 리두만 있죠. 즉시갱신은 언두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갱신을 보면은 언두가 있으니까 요 언두를 실행을 해주면 되고요. 리두는 마찬가지로 요 체크 포인트 이후에 T4랑 T5 체크 포인트 이후의 애들만 리두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연갱신은 언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두 그냥 실행을 아예 안 해주고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리두만 실행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체크 포인트 이후에만 실행을 해줍니다. 네, 이거는 비슷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회복 관리자의 회복 과정입니다. 얘는 처음에는 다 언두 리스트에 넣어요. 언두 리스트랑 리두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커밋이 되면은 언두에서 리두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요거 볼까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T1 시점에서는 한번 해볼까요? T1 시점에서는 언두 리스트랑 리두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R과 U와 W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쓸게요. 언두랑 리두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T1 시점에서는 다 이제 언두에다 넣는다 했잖아요. 언두에 T2랑 T3가 들어갑니다. T2랑 T3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T2 시점이 되었을 때는 T4랑 T5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T4랑 T5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T3 시점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T2가 커밋이 됐네요. 그러면은 커밋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리두로 넘어가게 되죠. 언두에서 제거가 돼서 네, 여기 스타트를 만나면 언두를 만나고 언두에 추가하고 커밋을 하면은 이제 언두에 삭제하고 리두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니까요. T3 시점에서 가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커밋이 됐네 하고 그 시점에 이제 딱 리두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T3가 끝나고 이제 쭉 T4로 가는 시점에서 T4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 T4가 리두 리스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T3랑 T5는 실행 중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두 리스트에 있는 건 T2랑 T4고 언두에선 T3랑 T5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회복 기법 할 거잖아요. 근데 언두는 뭐라고 했어요? 언두는 회복 순서가 연산 회복 순서는 T5에서 T3 역순으로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리두는 어때요? 리두는 재실행을 하는 거니까 T2에서 T4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답을 한번 보면은 얘는
T1 시점에서는 언두 리스트에 뭐가 있어야 돼요? T2랑 T3가 있어야 되고 리드 리스트는 없죠. 아직 커밋 난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 T2는 어떻게 돼요? T2는 여기서 T2, T3는 여전히 있고 T4, T5가 언두 리스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T3 시점에 처음으로 리드 리스트로 옮겨지는 게 바로 T2죠. 그 다음에 T4에서는 T2랑 T4가 리드 리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럼 T5 시점은 어떻게 돼요? 얘는 장애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얘는 언두 리스트와 리드 리스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자 페이지 기법이에요. 얘는 이렇게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핵심 원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이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말 그대로 이제 그림자라서 맨 처음에 그 아직 변경이 되기 전에 상태 있죠. 그 상태를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에 복사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얘랑 똑같은 애가 하나 생기겠죠. 페이지 테이블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트랜지션을 실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트랜지션이 실행이 되면서 값이 갱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값이 갱신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디스크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요 편 페이지 테이블과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과 같은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 페이지 테이블의 2번 페이지에 갱신 값이 생겼어요. 그럼 값을 변경을 해야 되면은 바로 여기 2번에다가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 빈 페이지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2번 변경이 생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막 3번에도 생겨도 3번은 여기 또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또 연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일단 원리는 그렇고요. 페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프리 페이지에 현 페이지를 복사하고 복사한 내용을 라이트 하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시작할 때는 얘랑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이 같겠지만 지금 계속 트랜지션을 실행을 하면서 현 페이지 테이블이 계속 변경이 돼요. 네, 변경이 되고 여기다 계속 값을 추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트랜지션을 완료하기 전에 시스템 장애가 생겼어요. 트랜지션 장애가 생겼으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할까요? 얘는 이걸 그때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원래 값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변경되기 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여기로 복사를 덮어 씌워주면은 그러면 이제 오류 나기 전으로 이동을 그 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그림자 페이지를 현 페이지 테이블로 네, 복사를 하고요. 만약에 얘가 값을 변경을 다 했고 기록도 여기다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테이블 출력을 하고 디스크에 출력을 하고 그림자 페이지 포인터를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로 변경을 합니다. 이제 그림자 페이지 포인터를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 얘도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이게 완료가 됐으면 만약에 완료가 됐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요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회복기법의 구현인데요. 얘는 버퍼블록의 크기가 작은 로그를 메인 메모리 버퍼블록에 모아서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우선 기록 규약이 있고요. 얘는 로그를 메모리의 버퍼블록에 모으면 메모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게 되는데 시스템 붕괴 시 이 로그 레코더가 손실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 기록 규약이 손실될까봐 다 안전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방안.
로그 레코드가 들어있는 블록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메인 메모리의 다른 로그 레코드들을 이 블록에 통합해서 출력할 수 있음. 네. 한꺼번에 모아서 출력을 하는 기법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버퍼링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보면은 연산 과정이 B1에 관련된 모든 레코드를 안전 저장 장치에 출력을 하고 B1을 디스크에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B2를 B1에 입력. 그러니까 B1을 교체를 하기 전에 B1을 추출을 해서 어디다 출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B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이지 교체 방법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5장이었고요. 16장 병행 제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행 제어는 이렇게 지금 인터리브예요. 인터리브가 찾아보니까 교차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 수행을 하고 하는 걸 인터리브라고 하고 병렬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병행성이 뭐예요? 이건 병렬이고 이 인터리브가 병행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몇 개의 트랜잭션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들의 시작과 종료가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병행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모순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얘네는 데이터에 모순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갱신 분실 문제, 모순성 문제, 연쇄 복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T1과 T2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50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100을 더하는 거니까 15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T1하고 T2 요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150이 나옵니다. 라이트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 네. 병행 수행을 해볼게요. 병행 수행.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죠?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100이 돼요. 50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50이면 라이트를 했는데 이 150을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이트로 넘어왔는데 얘는 아까 100이었으니까 100을 라이트를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150이라는 계산을 열심히 했지만 값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갱신이 분실된다. 갱신 분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순성이에요. 모순성은 우리가 T1, T2 이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 T2, T1 이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순서로 하든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도 이렇게 병행 수행을 했을 때도 T1, T2 결과나 T2, T1한 결과랑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얘를 x를 50이라고 하고 아까처럼 y는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리드 x를 하라 했으니까 얘는 50이겠네요. 그 다음에 50을 리드하고 x 100을 더해줬으니까 150을 라이트를 했어요. 지금 T1, T2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T1, T2 그러면 3개를 계산해야겠네요. T1, T2 계산해보고 T2, T1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병행 수행을 했을 때 계산을 해봐서 각각의 x, y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건 150이었죠? 그 다음에 T1, T2니까 얘는 뭐였어요? 100이었어요. 얘는 100이니까 100을 더해주면은 200이에요. 네. 그 다음에 리드 x예요. 얘는 150이었죠? 150이고 곱하기 1을 했으니까 300이요. 그죠? 300이고 라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x값은 300이네요. 그 다음에 리드 y예요. 리드 y는 아까 200이었죠? 200이니까 곱하기 2 하니까 400이요. 4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T2, T1 순으로 해볼게요. 리드 x를 먼저 해보면은 50 읽고 50에다 2 곱하니까 100 되고 100을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했어요. 리드는 100이에요. 그래서 100 곱하기 2는 2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T1 실행해주면은 리드를 하래요. 리드 아까 100이었죠? 그 다음에 100 더하면 200이 나와요. x는 200이죠. 그 다음에 리드 Y를 하래요. 리드 아까는 200이었으니까 100 더하면 300이에요. 자, 둘 중에 이거 둘 다 실행해도 상관없지만 이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병행수행 한번 해볼게요. 병행수행은
리드 50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시간 따라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0이고 100을 더해줬어요. 그럼 150이네요. 150. 그 다음에 리드 x예요. 150을 읽어줬어요. 그럼 150 곱하기 2는 300이에요. 그럼 x는 300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100이에요. 곱하기 2 했으니까 200이 나오고요. 200 더하기 100은 300이 나오죠? 3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300, 300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랑 어느 하나도 이제 일치하는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둘 중 하나만 이렇게 해도 직렬 수행이라고 해주는데 얘는 병행 수행을 했을 때 얘 값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모순이 있다. 모순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쇄복귀예요. 얘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밑에 롤백이 있어요. 롤백.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T1이 막 수행을 하다가 롤백이 발생했어요. 롤백은 뭐였죠? 취소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롤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롤백을 했을 때 T2도 원래는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병행 수행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T2도 병행 수행을 하게 되면은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T2는 뭐예요? 이미 이렇게 수행을 하고 여기 커밋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롤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롤백을 수행했을 때 T2가 커밋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스템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T2는 이미 갱신하고 이 시스템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커밋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커밋이 있을 경우에는 롤백을 하더라도 그 복귀가 불가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커밋이 없다면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커밋이 없으면은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은 롤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커밋을 하기 전에는 시스템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연쇄복귀 문제입니다. 자, 트랜지션 스케줄이요. 얘는 이제 계속 그걸 해요. 직렬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고 직렬 스케줄이 뭔지 이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여러 가지 직렬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스케줄을 알아봅니다. 스케줄. 네. 그래서 먼저 트랜지션 사이에 충돌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점이에요. 충돌이 발생하는데 어떨 때 충돌이라고 하는지 알아볼게요. 충돌이라 함은 상이한 두 연산이 각각 상이한 트랜잭션, 그러니까 T2, T1 이런 식으로 상이한 트랜잭션에 속하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데이터여야 돼요. 뭐 X랑 Y끼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X랑 X,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가 뭐 썼는데 그 T2에서, T1에서 X가 X를 뭐 라이트를 했는데 T2에서 리드를 해가든지 아니면은 그 T1에서 리드를 했는데 T2에서 뭐 라이트를 해가든지 해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기록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연산은 기록 연산이요 라이트 연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리드는 상관이 없고 X, Y 동일한 변수가 아닌 것도 상관없고 같은 트랜잭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돌 발생 연산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무조건 같은 변수여야 돼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리고 꼭 반드시 라이트가 포함되어야 된다. 결국 리드 빼고 리드 라이트 그렇고 라이트 리드 그렇고 라이트 라이트까지. 그러니까 리드 빼고 전부는 다 충돌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런 거 봤을 때 얘네 충돌 일어나라 안 일어나나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충돌이 연살 정렬을 할때 일관성 있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 수행할 때는 T1과 T2가 직렬로 수행했을 때의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인터리빙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직렬 가능 스케줄이 어떤 거냐면요. 원래 우리가 직렬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T1 하고 T2 순서대로 T1, T2 이렇게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T2, T1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가 예수행 다 하고 예수행했을 때 또는 예수행 다 하고 예수행했을 때 이거를 바로 직렬 스케줄이라고 하죠. 그럼 비직렬이 뭐예요? 비직렬은 비직렬 스케줄은 이제 직렬로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모든 경우에 직렬 스케줄과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로 나와서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결과적으로 동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충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얘는 라이트 리드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라이트 얘는 아니고요. 리드 네 아니고요. 네, 라이트 리드 네. 얘는 왜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얘는 왜 직렬 가능한 스케줄이냐. 뒤에서 보면은 그 선행 그래프라는 거를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선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으면 직렬 가능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이제 얘가 왜 직렬이 가능하냐 한번 보면은 지금 라이트 X, 리드 X는 충돌이 일어나지만 라이트 X가 X 값을 리드가 이제 갖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는 이제 값이 변수가 다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라이트 Y 값을 리드가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T1, T2가 이렇게 있으면은 방향이 같으니까 이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렬 가능성이 있다. 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렬 가능성이 뭐냐? 어떻게 구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n개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비직렬 스케줄 S가 똑같은 이 n개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어떤 직렬 스케줄 S 프라임과 동등하다고 하면은 이제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의 기준이 있겠죠. 이 직렬 가능하다는 기준이 이런 방법들이 있어도 언제나 그 직렬한 스케줄과 결과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직렬 가능한 스케줄을 보는 방법, 여러 동등이 있어요. 스케줄이. 네, 결과 동등? 얘는 최종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결과 동등이라고 하는데 얘는 결과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거의 동등하다고 보지 않고 충돌 동등입니다. 얘는 두 스케줄에서 충돌 연산의 순서가 같은 경우에요. 얘도 지금 충돌 연산의 순서가 T1, T2, 그 다음에 얘도 T1, T2죠? 네, 충돌 동등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스케줄에서 여기 예시가 똑같네요. 네, 두 스케줄에서 충돌 연산의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요? 교환 원리를 이용한대요. 요거 중요하죠. 여기 교환 원리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얘는 지금 충돌하죠. 그러면은 근데 얘는 여기가 유일하게 충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얘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스케줄 S가 비충돌 연산의 교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어떤 직렬 스케줄 S 프라임을 변환될 수 있으면 얘는 충돌 동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충돌 동등의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얘랑 비충돌이기 때문에 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 먼저 수행해도 얘는 지금 사실상 같이 병행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 다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얘네 둘은 비충돌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얘 먼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지금 여기를 얘는 올리고 얘는 조금 내려서 실행을 해도 사실상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동등한 스케줄입니다. 동등한 충돌 동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뷰동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직렬 가능성 검사예요. 우리 선행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방금 또 했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직렬 가능성 검사인데 뷰동등도 있어요. 뷰동등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조건을 지켜야 되거든요. 두 스케줄에서 모두 데이터를 읽을 때와 기록할 때 같은 데이터 값을 읽고 기록하게 되면 똑같은 뷰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보면 이 비충돌 연산 교환 원리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충돌이 교환이 됐잖아요. 근데 충돌 교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잠깐 여기서 보여주네요. 한번 보고 갈까요? 비충돌 연산의 교환 원리 얘는
T3, T4, T4, T3로 변환이 불가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충돌이 발생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그죠? 지금 충돌 방향이 달라요. 리드랑 라이트랑 충돌이 되는데 리드 값을 이제 T4에서 갖다 쓰잖아요. 얘가 리드한 걸 얘가 라이트 하잖아요, X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충돌이 나고 그다음에 라이트 한 거를 또 T3에서 라이트를 하니까 얘는 이렇게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변환이 안 된다. 얘는 비충돌 연산 교환 원리로 안 된다. 교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등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했죠? 세 가지 조건은 각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스케줄 S에서 X의 초기값을 Ti가 읽은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 초기값을 T3가 읽으면은 직렬한 스케줄에서도 T3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렬한 스케줄에서 T3가 읽는다면 거꾸로죠. 이 뷰동등 같은 뷰동등을 하려면은 얘도 T3에서 초기값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T1 이 직렬 스케줄을 한 것과 이 스케줄 지금 병행 수행한 스케줄이 왜 뷰동등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하나씩 해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TI가 수행하는 모든 리드 연산의 X값이 트랜잭션 TJ가 수행한 라이트 연산으로 생성된 값이라면 스케줄 S'에서도 TI가 수행하는 모든 리드 연산의 X값이 트랜잭션 TJ의 라이트 연산으로 생성된 값이어야 함.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TJ가 그러니까 뭔가 이 트랜잭션에서 라이트를 했어요. 라이트를 했으면 X값이 TJ의 라이트 연산으로 생성된 값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로 생성된 값이 수행하는 모든 리드 X값이 그러니까 얘가 라이트한 값을 얘가 리드를 했어요. 여기 원래 스케줄에서. 그렇다면은 뷰동등 스케줄도 라이트를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트 연산이 수행되는 각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S에서 TI가 라이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했어요. 이건 결과에 대한 얘기죠. 얘는 T5에서 라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T2에서 라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동등한 스케줄이 되려면, 뷰동등이 되려면 얘도 마지막으로 T2에서 결과를 수행해야 될 거고 얘도 T5에서 결과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스케줄이 뷰 직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조건은 초기값 X에 대한 초기값 연산을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은 트랜잭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리드 X를 T3에서 하네요. 그러면 직렬 스케줄 T3, T4, T5에서도 똑같이 맨 처음 수행하는 애가 얘겠죠? 그리고 병행 수행을 하더라도 T3에서 얘가 먼저 수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 1은 만족을 하겠죠. X의 초기값은 모두 T3가 수행을 한다. 조건 1을 만족한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라이트를 했으면 여기서 리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T3에서 라이트를 한 연산에 대해서 연산이 리드 연산을 여기서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를 한 게 있으면 어디선가 리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값은 병행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하고 리드를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스케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라이트를 한 값을 어디서 읽어주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읽어주지 않아요. 얘는 지금 라이트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뭔가 이제 리드가 생기게 되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따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리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이트 위에 여기 리드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영향이 있죠. 왜냐면 라이트 지금 병행 수행을 하게 되면은 T3에서 라이트를 한 거를 T5에서 리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T3, T4, T5라는 직렬 스케줄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드 값은 T4에서 쓴 라이트 값을 T5에서 리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2를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리드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상관이 없죠. 그래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따져보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건 3 이거 만족하는 게 라이트가 이제 T5에서 수행이 되는데 요것도 직렬로 수행을 했을 때 라이트가 T5에서 과연 수행이 되나? 보면은 그렇죠. 얘도 이렇게 수행이 직렬로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T5에서 수행이 됩니다. 네, 뭐 병행 수행을 해도 똑같이 T5로 마무리 되겠죠. 네, 이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뷰동 등은 다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한들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스케줄의 직렬 가능성을 검사하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선행 그래프예요. 이거는 충돌할 때,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을 사용해 하면서 충돌 연산을 보는 거예요. 충돌 연산을 보는데 우리가 충돌 연산을 선행 그래프 그릴 때 리드끼리는 상관없었죠. 리드끼리만 빼고 라이트가 하나로 들어가면은 얘는 방향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행 그래프를. 요거 두 스케줄의 선행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T1 제가 지금 형광펜 이렇게 써놓은 라이트 리드 요거는 바로 얘는 근데 거리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는 거리가 상관이 없고 X를 이렇게 리드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뭐 다 Y고 여기에 X가 있다 하더라도 충돌은 충돌이니까 값을 갖다 쓰는 건 똑같으니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X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T1에서 T2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리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근데 방향이 같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X인데 T1에서 T2네요. T1에서 T2 이렇게 화살표 해주고 그 다음에 T2에서 T1이네요. 라이트 Y랑 리드 Y랑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보니까 얘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얘는 직렬 가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고 사이클이 발생하죠. 따라서 얘는 직렬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네, 사이클이 없으면은 직렬 가능한 거고 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직렬 가능하지 않는 거죠. 네, 이제 요거는 직렬 가능하다는 거는 뭐예요? 서로 다른 트랜지션들의 연산 사이에 인터리빙이 없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냐. 네, 서로 다른 연산 사이 인터리빙 없이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직렬 가능하다는 거는 비직렬 스케줄로 어떠한 정확성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병행 실행이 이점이 된가. 그러니까 얘는 병행 수행을 한다면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데이터의 모순성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뭔가 손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병행 수행을 하지만 직렬한 것과 결과가 똑같아야 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병행 수행을 하면서 직렬을 보장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로킹 기법과 타임스탬프 기법이에요. 타임스탬프는 뭐냐면은 그 시간마다 도장 찍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트랜지션마다 고유한 식별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번호 매기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온 거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먼저 들어온 애가 생기고 또 나중에 들어온 애가 우선순위가 생기겠죠? 그럼 첫 번째 들어온 애는 여기서는 선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1번 예를 들어서 1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애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후배가 될 텐데 후배의 숫자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선배는 제일 숫자가 작은 거예요. 네, 그리고 로킹 기법은 간단하니까 로킹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단계도 있죠. 네. 뒤에 이제 사인 스탬프를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 로킹 기법이에요. 로킹 기법은 말 그대로 락으로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거. 이거는 락하고 언락이 있어요. 그럼 언락은 잠금을 푸는 거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로킹 규약은 좀 뻔한 거예요. 내가 락을 내 거를 예를 들어서 X를 내가 쓸 거예요. 그러면 락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와 했는데 다른 애가 락을 풀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락을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하는 거죠. 너네 뭐 어떤 연산을 하든 필요한 거고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면 무조건 락을 걸고 수행을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드나 라이트 연산을 하려면 반드시 락을 실행해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모든 실행을 종료하기 전에는 락 걸어놓고 안 풀어주면은 안 되겠죠. 얼락 풀어줘라. 끝났으면. 세 번째 조건은 이미 락 걸어져 있는 거는 다른 애들이 얼락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락도 안 되고 그리고 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락을 했으면은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3, 4번 조건입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락킹 연산이 원래는 전용 로크만 있었어요. 얘는 리드라이트를 둘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얘는 전용 로크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애들이 아예 접근을 못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애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라이트 리드, 리드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가 문제가 생긴 건데 리드 리드끼리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읽기 연산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이 공용 로크를 사용을 하자. 얘는 뭐 리드끼리는 문제가 없지 않냐 하니까 그래서 공용 로크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보면은 양립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폴스인 거는 다 접근 못 하는 거예요. T1, T2, TJ가 X 쓸 때 TI가 S로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X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S끼리만 서로 사용이 동시에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앞에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한데 공용 락이 허용이 될 때 럭킹 구역에 따라야 된대요. 락킹 구역 공용 락 이거 뭘까요? 트랜지션 T가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리드 연산을 실행하려면은 먼저 리드 하려면은 락 S나 락 X 그러니까 내가 리드를 할 거면은 락을 걸고 수행을 해라 라는 얘기고 라이트를 할 때는 라이트 할 때요 S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공용 락 돼요 안 돼요? 전용 락. 공용 락이 아니고 라이트 할 거면 무조건 전용 락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3번 T가 S나 X 연산을 하려고 할 때 공용이나 전용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다른 트랜지션에 양립될 수 없는 타입으로 그러니까 X가 걸려있으면 절대 양립이 안 되죠. 그래서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네, 다음 T가 모든 실행을 종료하기 전에는 T가 실행한 모든 락에 대해 반드시 얼락을 실행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쓰려면 얼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자기가 락을 걸지 않는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얼락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락 건 것만 얼락을 또 실행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거예요. 이 락이나 얼락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직렬성을 다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얼락을 해주면은 여기 사이에서는 다른 게 진입을 못하죠. 근데 무조건 이 락킹 규약을 사용한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직렬성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보장을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여기다가 써놨긴 했는데 직렬이 왜 불가능한지 보장이 안 되는지 보면요. x가 100이고 y가 200이라고 해서 수행을 했을 때 직렬이라고 하면은 이제 T1, T2로 수행을 하거나 T2, T1으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직렬로 수행해서 T1, T2로 수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리드가 일단 락 걸고 리드가 100이에요. 리드가 100이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T1, T2로 먼저 수행을 해볼까요? T1, T2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X가 200 돼요. 그죠? X, Y 값을 해볼게요. X가 2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드 Y 하죠. 락 걸었어요. 그 다음에 리드 이게 200이죠? 200이었죠? 200이었고 그 다음에 Y가 100 더해줬어요. 그럼 300 돼요. 300. 그랬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T2를 수행을 해주면은 리드 읽어와요. 리드가 20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400 돼요. 그러면 얘는 40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300이었으니까 300 곱하기 2 하니까 600이 됩니다. 그럼 T2, T1 해볼까요? T2, T1을 해주면은 이제 X가 10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00이 돼요. 그죠? 200 되고 그 다음에 Y가 200이었잖아요. 200, 그죠? 200이었죠? 그러니까 200에다가 2 곱하니까 400 돼요. 그리고 T1 실행을 해줄게요. T1은 200입니다. 200에다가 100 더해주면 300이죠. 300이고 얘는
y를 해주면은 400이었죠? 400에다 100 더해주면 500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300, 네, 300하고 500이 되는 거죠. x 300, y 500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병행수행을 만약에 해주면요. x 100이었죠? 100, 200 되죠? 200 되고 그 다음에 200인 거가 여기 400 되죠? 400, x 400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뭐 되죠? y는 여기서 200이었으니까 400 되고 400이 50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네, 그래서 얘는 직렬 가능이 아닌 스케줄이 된 거죠. 락을 건다고 해서 다 직렬 가능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사용하는 그 2단계 로킹 규약을 사용했더니 이제 직렬이 되더라. 그래서 2단계 로킹 규약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인데요. 확장 단계는 뭐예요? 무조건 다 락만 해주고 이 축소 단계는 언락을 만약에 하나라도 실행을 해줬으면은 그 이후로 락은 절대 걸 수 없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무조건 잘 지키면은 직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이건 EPLP로 직렬 가능한 건데 조건을 잘 지켜줬나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언락 하나가 있으면 그 이후로 트랜지션 절대 그 락을 새로 걸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T1에서 딱 볼게요. 언락을 걸어줬어요. 언락 해주고 나서는 락이 있어요?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락 둘 다 있는데 여기서 언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후엔 절대 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직렬 불가능 EPLP가 아닌 스케줄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언락 다음에 락이 있죠? 네, 그리고 얘는 EPLP는 아니지만 직렬 가능한 스케줄이래요. EPLP가 아니에요. 왜냐면 EPLP가 왜 아니에요? 얘도 락 다음에 언락이 있죠. 그렇지만 직렬 가능할 수 있죠. 네. 근데 EPLP가 아니더라도 직렬 가능할 수 있지만 EPLP면은 직렬이 가능합니다. 네. 얘는 그래서 충분 조건,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반드시 따라 직렬 가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만족해야 다 직렬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족하면 직렬인 건 맞는데 얘가 만족해야만 다 직렬이야. 이건 아니죠? 이걸 보니까. 교착 상태는 운영체제에도 나오는 거니까 네, 요건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탬프입니다. 얘까지 하면은 이제 선배, 후배 얘까지 하면은 내용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타임스탬프 앞에서 나왔잖아요. 선배, 후배 개념으로 탁 시간을 찍어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개념은 뭐냐면요. 개념은 교착 상태 회피 방법으로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각 트랜잭션의 유일한 값으로 생성되는 타임스탬프를 활용해서 데이터 접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얘는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선배예요. 먼저 들어오는데 후배가 왔어요.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후배예요. 근데 선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선배를 어떻게 할 거고 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웨이트 다이 기법, 운두 웨이트 기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웨이트 다이 기법, 운두 웨이트 기법 다 앞에 있는 게 선배예요. 선배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후배의 행동이에요. 후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선배가 선배가 기다린다는 얘기고 후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와 있어요. 선배가 있어요. 근데 후배가 왔어요. 그러면은 후배는 죽어요. 그리고 후배가 있는데 선배가 왔어요. 그럼 선배는 웨이트, 기다려요. 웨이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도 결국 재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선배인지 후배인지 어떻게 알아요? 타임스탬프의 크기가 작은 게 선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타임스탬프가 작아. 그러면은 선배인 거고 커. 그러면 후배인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일단 개념은 이렇고요. 트랜잭션 TI가 이미 트랜잭션 TJ가 락한 데이터 아이템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TJ가 얘죠? TJ가 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TI가 와가지고 나 그 데이터 좀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 비교를 하죠. 너 선배야 후배야 이렇게 보죠. 근데 나보다 로그가 나보다 타임스탬프가 큰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선배인 거고요. 나보다 타임스탬프가 적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럼 걔는 후배. 아니죠. 나보다 타임스탬프가 큰 애가 들어오면 후배고, 나보다 타임스탬프가 적은 애가 들어오면은 선배인 거죠. 그랬을 때, 비교했더니 나보다 후배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걔는, 후배가 들어오면 걔는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은 TS 타임스탬프로 다시 재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내가 딱 봤는데 나보다 선배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선배님이 이제 대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웨이트 다이고요. 그 다음에 운드 웨이트예요. 운드 웨이트. 운드 웨이트는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죠. 선배가 있어요. 그럼 선배가 들어왔고 후배가 들어왔어요. 후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 후배는 대기. 죽진 않아요. 후배는 대기입니다. 그리고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락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배가 들어왔어요. 선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운도잖아요. 이게 상처를 입힌다는 얘긴데 얘는 선배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를 죽입니다. 후배 죽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재실행 한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 봤을 때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트랜잭션 TI가 이미 TI는 얘죠. TI가 TJ가 락한 데이터를 요구를 했어요. TI가. 그랬을 경우에 얘도 내 입장에 TJ 입장에서 TI가 들어온 게 선배인지 후배인지 딱 보는 거예요. 각을 재는 거예요. 너 선배냐 후배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더 커요. 그럼 후배겠죠. 그리고 더 작아요. 그러면은 값이 더 작으면 선배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얘가 후배야. 그럼 후배야. 너 기다려. 죽이진 않을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딱 봤는데 선배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자진해서 죽습니다. 자진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 선배가 죽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재실행 해주는 거고 그 재실행은 다시 타임스탬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피 방법이에요. 네, 얘는 회피를 하니까 기하 문제를 발생하지 않겠죠. 기하 문제가. 그리고 얘는 요거 보면은 여기서는 얘가 죽잖아요. 후배가. 웨이트 다이 방법에서 후배가 죽잖아요. 그리고 재실행을 하잖아요. 재실행을 하는 것과 대기를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복귀가 덜 발생할까요? 당연히 대기를 하는 게 후배 입장에서 대기를 하는 게 더 복귀가 덜 발생한다는 거죠. 네, TI는 여기서 대기만 하면 되니까 재실행을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기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얘 개념은 트랜잭션을 비직렬. 네. 트랜잭션을 비직렬, 인터리브드 방식으로 실행한 것이 타임스탬프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실행한 직렬 스케줄의 결과와 항상 같다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일 큰 타임스탬프를 이 타임스탬프 값과 비교를 해줘요, 뒤에서. 네, 그래서, 걔가 선배인지 후배인지 또 결정을 하고요. 이것과 비교를 해서. 네. 그래서 리드 TS는 제일 큰 타임스탬프, 리드 TS가 요게 뭐냐면요. 리드에 대한 타임스탬프 값 중에 제일 큰 값이고요. 이거는 라이트 TS, 라이트에 대한 타임스탬프 중 가장 제일 큰 값이겠죠? 최근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네, 그럴 것이고요. 당연하겠지만 타임스탬프는 값이 작으면은 옛날 거, 선배 거고,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가장 크다면 후배 거, 제일 최근 거겠죠? 네, 그리고 특징이 있네요. 특징은 여기 보면은 어떤 트랜잭션, 이거는 일단 리드나 라이트나 실행될 때마다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트랜잭션 TI 타임스탬프를
리드나 라이트 TS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연산의 실행이 타임스탬프 순서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쵸? 네. 타임스탬프 순서를 위반하게 되면 취소를 합니다. 롤백. 그리고 재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대로 값을 다시 실행했잖아요. 근데 얘는 타임스탬프 값을 새로 부여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건 뭐예요? 재실행할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ti가 갱신한 값을 사용한 트랜잭션 tj가 있다면 tj도 같이 복귀를 하고 이때 tj가 갱신한 값을 tk도 존재하면 tk도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커밋을 하고 나면은 커밋을 하게 되면 연쇄 복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쇄 복귀 문제가. 네, 같이 있어서 같이 롤백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커밋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는 타임스탬프 순서 규약이에요. 얘는 이제 리드나 라이트 연산을 타임스탬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스케줄이 이런 것처럼 비교를 하는 거죠. 충돌이 딱 일어났으면은 여기 규약에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요 1번은 트랜지션 ti가 리드를 수행하려 할 때 ti가 뭐예요? ti가 리드를 수행할 때 내가 지금 아까도 이제 시도를 하는 애인 거죠. 락 걸린 애가 아니고 시도를 하는 애가 이제 이전 값이 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애가는 아니겠죠. 선배 후배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트랜잭션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를 하는 애가 리드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시도를 하려는 애가 라이트를 하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리드를 만약에 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하려고 하는 애면은 그 비교를 합니다. 만일 TS가 라이트 TS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TI가 지금 원래 있었던 애가 뭐죠? 라이트 수행하려 했을 때 TS 이거 그 지금 내가 라이트 TS TS가 라이트 TS보다 작을 때 리드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네요. 선배가 라이트여겠네요. 라이트. 그죠? 얘가 리드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선배애가 후배여야겠네요. 라이트를 한 애가. 이해됐습니다. 얘는 리드고 얘는 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를 한 애가 후배면 그렇죠? 라이트를 한 애가 후배고 TS가 선배면 그러니까 후배 트랜잭션이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라이트 연산을 그러니까 후배가 라이트를 한 경우에는 선배가 만약에 리드를 하려고 해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네. 자, 이거는 TI가 리드를 수행하려고 했어요. TI가 리드를 수행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만일 TS가 아니죠. 네. TJ가 여기가 선배가 라이트를 했어요. 근데 TI가 여기 뭐예요? 리드를 수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교를 합니다. 이 라이트를 한 놈이 선배냐 후배냐를 계산을 하겠죠. 근데 얘 값이 만약에 더 커요. TJ가 선배요. 후배예요. 후배. 값이 더 크니까 후배고 TI가 선배예요. 선배입니다. 그럼 얘는 후배고 얘는 선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라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내가 너 봤더니 후배가 라이트를 했네. 그러면은 거부하고 네, 취소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후배가 네. 후배가 뭐 리드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죠. 리드한 경우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TI가 값이 커요. 그러니까 얘가 후배일 수도 있죠. TI가
ti가 후배고 tj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얘 값이 더 큰 거죠. 그럴 경우에 똑같이 얘가 라이트를 했고 얘가 리드를 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선배 트랜잭션이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라이트를 그러니까 선배한 경우에는 얘는 오케이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후배가 한 것, 얘는 오케이 됐고 얘는 안 됐으니까 이 후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선배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선배가 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가 리드할 수 있는데 후배가 한 것에는 선배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드를 할 때. 네, 그리고 얘는 라이트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 ti가 선배의 경우도 있고 후배의 경우도 있겠죠. 선배의 경우도 있고 얘는 tj가 후배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ti가 이제 라이트를 하려고 한대요. ti가 라이트, 얘도 뭐 선후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i가 라이트를 수행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 얘가 리드를 했겠죠. 그리고 얘가 라이트를 한 경우가 있고 얘가 또 라이트를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에 얘는 후배가 이 경우는 그러면요. 리드가 더 크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이것보다 후배라는 거죠. tj가. 그러니까 얘 리드가 후배라는 거죠. 리드를 한 애가. 그러면 후배 트랜지션이 데이터 IMX에 대해서 리드 연산을 실행한 경우에는 라이트를 거부. 그죠? 후배가 한 경우에는 얘는 거부를 한대요. 선배를 거부시킵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 상황이죠? 얘는 TS 그러니까 라이트 한 게 더 뭐죠? 라이트를 한 게. 얘가 선배 후배가 바뀐 게 아니고 얘는 라이트를 한 게 후배네요. 라이트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라이트를 하려고 한 경우에는 얘가 후배가 라이트 하든 선배가 라이트 하든 둘 다 문제가 되는 경우네요. 그죠? 얘는 선배가 라이트를 한 경우에는 후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데이터 아이템 X에 대해서 라이트한 경우에는 얘도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둘 다 후배네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는? 후배가 리드를 하든 라이트를 하든 선배는 다 거부당하는 거네요. 그죠? 네. 이외에 나머지 경우는 다 허용입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얘도 지금 가능한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충돌나는 게 어디예요? 얘는 x 리드니까 오케이. 여기는 변수 다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충돌이 일어나네요. 리드 y, 라이트 y네요. 그러면은 지금 t1과 t2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선배인지를 봐야겠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t2가 더 값이 크다고 하면 얘가 후배겠네요. 후배. 그리고 얘가 선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드를 한 거 여기서 라이트 하겠대요. 리드 y를 한 거를 여기서 라이트 y 하겠대요. 그럼 지금 조건 비교해볼까요? 선배가 리드 한 거를 후배가 라이트를 한대요. 선배가 리드한 거를 후배가 라이트.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선배가 리드한 거를 후배가 라이트 하는 경우는 여기 한번 조건을 볼까요? 선배가 리드 한 거를 후배가 라이트. 얘는 후배가 쓴 거는 선배가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 얘는 후배가 뭔가 했으면은 나는 라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배가 라이트 하는 거 안 된다 했을 때 그 조건 외의 거니까 선배가 리드한 거 후배가 라이트 한 거는 네. 후배가 라이트 하는 거. 후배가 라이트가 더 큰 경우. 선배가 리드한 거, 후배가 라이트. 이거는 그러면은 그 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오케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따져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문제가 나오면 조건이 주어지겠죠?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DB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